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보드 글림트는 이번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단 한 명, 다니엘 바시만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로 사실상 완전체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주장 울릭 살트네스는 파트릭 베르그와 함께 미드필드 3인 조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올레 디드릭 블롬베르크와 AC밀란 출신 윙어 옌스 페테르 하우게가 최전방 공격수 카스퍼 회의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치오는 주말 로마와의 로마 더비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 일부 로테이션이 예상됩니다. 핵심 미드필더 니콜로 로벨라는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수비수 파트릭과 좌측 수비의 핵심 누누 타바레스도 부상으로 결장할 전망입니다. 그 대신 마테오 귀행두지는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며 타티 카스테야노스도 지난 경기 벤치를 지킨 이후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드 글림트는 16강에서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1차전 홈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고 2차전 1대2 패배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조별리그에서는 골득실에 밀려 직행 티켓을 놓쳤지만 트벤터를 상대로 한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혈투 끝에 5대2 대승을 거두며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홈 구장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홈 6경기에서 5승을 챙겼으며 4경기에서는 3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회에서도 개막 이후 연승을 달리며 3경기에서 11득점 무실점을 기록 중으로 올림피아코스전 이후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라치오는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며 16강에 직행했고 16강에서는 빅토리아 풀젠을 상대로 1차전 98분 극장골, 2차전 알레시오 로마뇰리의 헤더로 힘겹게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 주말 아탈란타를 2대0으로 꺾으며 반등에 성공했고 구스타프 이삭센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홈에서 강한 보드 글림트와 공격진의 기량을 갖춘 라치오의 맞대결은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만큼 다득점의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1차전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은 공격진의 핵심인 어니스트 누아마가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여기에 말릭 포파나도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누아마의 빈자리는 라얀 셰르키가 메울 예정이며 셰르키는 티아고 알마다 및 나카제트 또는 미카우 타제와 함께 전방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네마냐 마티치가 코랑탱 톨리소, 테너 테스만과 함께 나설 예정이고 수비 라인에서는 메이틀랜드 나일스가 오른쪽 측면을 책임지며 마타, 니아카테 그리고 타글리아피코 또는 아브네르 비니시우스가 나머지 자리를 채울 전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마드 디알로와 에이든 헤븐, 조니 에반스가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으며 마타이스 더리우트와 코비 마이누는 출전 여부가 경기 직전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원과 공격진에서는 메이슨 마운트가 선택지로 남아있으며 최근 27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친 가르나초는 여전히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는 호일룬을 계속 활용할지 아니면 조슈아 지르크지를 기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맨유는 유로파리그에서 현재까지 10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16강전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5대2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맨유는 최근 유로파리그 21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배했으며 유럽 대항전 1차전에서도 2019년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전 이후 패배가 없습니다. 한편 리옹은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이어졌던 7경기 연속 무승 이후 10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동안 19골을 터뜨리는 등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16강에서는 FCSB를 상대로 7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했고 이번 유로파리그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리옹은 맨유와의 과거 4차례 맞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홈에서 2차례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무승부로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분위기와 홈 경기력을 고려하면 리옹이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 유로파리그 경험과 흐름 면에서는 맨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리옹과 최근 공격진이 침묵 중인 맨유의 대결은 다득점보다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며 1차전은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는 수비수 존 수타와 미드필더 모하메드 디오망데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며 장기 부상 중인 네라이쇼 카사니르조 또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수타의 공백은 주장 제임스 테버니어, 레온 발로군, 로빈 프로퍼가 포함된 300 구성으로 메울 것으로 예상되며 측면에서는 듀존 스털링과 제프테가 윙백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중원은 니콜라스 라스킨과 코너 베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디오망데 대신 네딤 바이라미가 나설 수 있습니다.
공격진은 바틀라프 체르니와 사이릴 데서스가 중심을 이룰 전망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베르치체가 이번 경기에 결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자리는 아다마 보이로가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센터백 아이토르 파레데스도 근육 부상으로 교체된 바 있지만 단이 비비안과 함께 선발로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우나이 누네스가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니코 윌리엄스와 이나키 윌리엄스 형제가 측면을 책임지며 오이안 산셋이 열번 역할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전방은 고르카 구루제타가 맡을 전망입니다. 레인저스는 3월 한 달간 페네르바체와의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고 셀틱과 던디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셀틱 파크에서의 3대2 승리와 던디전에서 1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4대3으로 뒤집은 극적인 역전승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4월 첫 경기였던 히버니언과의 홈 경기에서는 0대2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이는 최근 홈 5연패이자 이번 시즌 리그 7번째 패배였습니다. 레인저스는 이번이 통산 13번째 유럽 대항전 8강 진출이며 최근 5번의 유럽 8강 1차전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2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직행했고 로마와의 맞대결에서는 1차전 1대2 패배를 뒤집고 2차전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이후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2경기에서는 오사수나와 비아레알을 상대로 연속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레인저스는 최근 홈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특유의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틀레틱 역시 최근 유로파리그에서 다득점 경기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승부의 균형을 유지한 채 2차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대한 쿨루셉스키와 케빈 단선은 몇 주간 결장이 불가피하며 라두 드라구시는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상태입니다. 히샬리송은 주말 복귀 전 이후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키 판더 펜과 데스티니 우도기는 부상 방지를 위해 주말 경기에서 아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대회 징계를 마친 수비수 남디 콜린스가 복귀하며 주전 골키퍼 케빈 트라프의 부상으로 인해 경험이 적은 카우아 산토스가 다시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드 골키퍼 옌스 그랄은 엔트리 제외 상태입니다. 오스카 호일룬과 주니어 티나 에빈베 역시 엔트리 제외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안스가르 크나우프와 엘리에 와이는 부상 중입니다. 다행히 이고르 마타노비치는 주말 경기에서 복귀했고 유망죽한 우주는 병에서 회복 중입니다. 16강 1차전 AG 원정에서 부진한 경기 끝에 0대1로 패했던 토트넘은 홈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힘겹게 8강에 올랐고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는 조별리그 4위로 마감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진 이후 라치오 혹은 보드 글림트 승자와 맞붙어야 하기에 결승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유럽대회 8강에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며 당시 맨시티를 극적으로 꺾고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8강 1차전에서의 승리는 구단 역사상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유로파리그에서 2차례나 8강에 올랐으며 2022년에는 바르셀로나를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최근 23경기에서 단 2패만을 기록 중이고 16강에서는 아약스를 상대로 6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1월 주포 오마르 마르무시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경기력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3경기에서 단 5승에 그쳤고 주말 브레멘 원정에서는 0대2로 패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1차전은 토트넘이 홈 이점을 활용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첼시는 부상자 명단에는 웨슬리 포파나가 시즌 아웃 상태입니다. 한편 레기아는 마르크 구알과 바르토슈 카푸츠카가 부상 여파로 선발 제외 가능성이 있으며 얀치올코프스키와 아르투르 예드제이치크는 징계로 결장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카프아디는 징계 복귀로 명단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루키냐스는 16강 2차전에는 결장했지만 주말 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이번 경기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첼시는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코펜하겐과의 16강에서도 2연승을 거두며 8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은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대0 승리가 3차례, 1대0 패배와 0대0 무승부가 각각 한 차례씩 이어졌으며 특히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리그 원정 승리가 없으며 유일한 원정 승리는 코펜하겐과의 16강 경기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원정 역시 쉬운 경기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레기아 바르샤바는 홈에서 강한 팀으로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홈에서 단 한 번만 패배했으며 그 패배 역시 컨퍼런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루가노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레기아는 조별리그에서 첫 4경기를 승리하며 상위 8개 팀으로 16강에 직행했고 이후 몰데를 연장 접전 끝에 꺾으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르우 호주프를 5대0으로 완파하며 폴란드 컵 결승에 진출했고 주말에는 고르니크를 2대1로 꺾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레기아는 올 시즌 엑스트라클라사 최다 득점팀으로 공격력에서는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도 TSC, 디나모 민스크, 오모니아 니코시아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기록한 바 있어 첼시로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첼시가 쉽지 않은 경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대회 9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레기아의 탄탄한 홈 경기력과 날카로운 공격력은 충분히 첼시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 경기는 2차전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 측면 공격수 앞대 에잘줄리가 발목 부상으로 최근 2경기를 결장한 가운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마르크 로카는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경기 출전이 가능한 수준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경고 누적으로 바르셀로나전에 결장했던 이스코는 이번 경기에 복귀할 예정이며 그와 함께 프란시스코 비에이테스, 유수프 사발리, 디에고 요렌테,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헤수스 로드리게스, 세드릭 바캄부 등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야기엘로니아는 수비수 아드리안 디에구즈가 무릎 부상 재활 중으로 결장하며 미알 사책 부상당한 이후 결장 중입니다. 미드필더 레온 플라흐는 다시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으며 비아르 미키와 아피미코 플루루 역시 다르코 추를리노프와 함께 전방에서 출전이 예상됩니다. 베티스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첫 유럽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리그 페이지 15위로 마감한 뒤 헨트를 3대1로 꺾고 16강에서는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8강에 올랐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라리가에서는 7경기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선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선전했으며 현재 라리가 6위로 비아레알과 승점이 같아 유럽 대항전 출전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베티스는 유럽 무대 최근 17번의 2차전 포함 토너먼트 시리즈에서 1차전을 패한 경우가 단 3번뿐일 정도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야기엘로니아는 리그 페이지를 9위로 마무리하며 간신히 16강에 직행했고 첫 상대인 TSC를 상대로는 홈과 원정 모두 3대1 승리를 거두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어 16강에서는 세르클 브리에를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이기고 원정에서는 2골을 실점했지만 끝내 2차전을 버텨내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이후 공식 경기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이 중 하나는 비슬라 크라쿠프를 상대로 한 1대0 승리로 구단 통산 2번째 폴란드 슈퍼컵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리그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중 2패를 당했으며 다만 지금까지 유럽 대항전 2차전 포함 토너먼트에서 원정 1차전 패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상승세에 있는 베티스는 홈에서 6승 포함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유럽 대항전 경험에서도 앞서는 만큼 이번 1차전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기엘로니아의 공격력도 경계할 필요는 있으나 전력과 흐름 면에서 우위에 있는 베티스가 승리를 거두며 2차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오렌티나는 왼쪽 측면에서는 로빈 고젠스가 무릎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파비아노 파리시가 선발로 계속 나설 전망이며 골키퍼는 컵 대회 전문 피에트로 테라차노 대신 다비드 데 헤아가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젠스 외에는 안드레아 콜파니가 유일한 부상자이며 그는 벤치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번 대회 7경기 4골을 기록 중인 모이스킨이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이며 체레의 리투아니아 공격수 아르만다스 쿠치스는 유럽 대회 8경기 8골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기대를 모읍니다. 체레는 최전방 쿠치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예정이며 최근 리그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알료샤 마트코가 그를 지원할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로건 들로리웨 쇼베와 타마르 스베틀린도 선발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컨퍼런스리그 창설 이후 2차례나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모두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예선과 리그 페이지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후 16강에서 파나티나이코스를 상대로 1차전 2대3 패배 후 2차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홈에서는 리그 페이지 이후 전승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4경기 중 단 1승만을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면모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그에서 유벤투스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아탈란타를 1대 0으로 제압하는 등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체레 역시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슬로베니아 컵에서는 마리보르를 꺾고 4강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는 브라보를 2대 1로 꺾으며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류샤 마트코는 해당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다만 선두권과의 승점 차는 18점으로 사실상 리그 우승 경쟁에서는 멀어진 상태입니다. 유럽 대회에서는 16강에서 루가노와의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8강에 진출하는 드라마를 써냈으며 이번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팀과 맞붙는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슬로베니아 클럽이 자국에서 이탈리아 팀을 상대한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뒀다는 점은 체레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최근 다시 흐름을 탄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도 앞선 전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레는 이번 대회에서 인상적인 여정을 이어오고 있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면이 존재하며 조별리그에서도 절반을 패배한 전적이 있기에 피오렌티나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차전은 피오렌티나가 승리하며 2차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르고르데는 전 미드필더 라스무스 슐러가 허벅지 부상으로 4월 내내 결장이 확실시되며 16강전에서 파포스를 상대로 부상을 입은 백업 골키퍼 말콤 사프크비스트도 전열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한편 라피트 빈 역시 공격진의 전력 손실이 뚜렷합니다. 팀의 베테랑 공격수 기도 브루크슈탈러가 작년 12월 두부 외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미드필더 니콜라우스 브룸브란트 역시 3월 말 엉덩이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디유르고르데는 스웨덴 알스벤스칸이 재개된 지난 3월 말 이후 2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며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전에서 말매에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시리우스를 상대로 애덤 스탈의 후반 결승골로 첫 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는 키프로스의 파포스를 상대로 1차전 패배를 2차전에서 3대 0으로 뒤집으며 8강 진출에 성공했으며 오스카르 팔레니우스, 다니엘 스텐손, 토크마크 응맨이 결정적인 득점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유럽 대회에서 6골, 리그에서 14골을 기록한 공격의 핵심 데니즈 휘메트가 최근 일본 간바 오사카로 이적하며 공백이 생긴 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라피트 B는 3월 A매치 휴식기 이후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2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한 순위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리그 강호 잘츠부르크와 슈트름 그라츠에게 연달아 패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현재 리그 챔피언십 그룹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린 4위 볼프스베르크와는 승점 3점 차이입니다. 유럽 대회에서는 보스니아의 보라츠 바냐 루카를 상대로 2차전에서 디온 벨료와 루이스 샤우프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은 기복이 심하며 핵심 전력의 이탈로 전력 균형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1차전은 디유르고르덴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라피트 빈 또한 강팀들과의 리그 경쟁에서 단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2차전을 염두에 두고 양팀 모두 신중한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